안녕하세요. 제니에듀의 제니입니다. 지금 시니어들의 입시가 막바지가 되면서 주니어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죠. 주니어 학생들은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원서를 작성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추천서는 특별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추천서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죠.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는 게 좋을까요? 추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추천서는 입학 원서에서 학생이 직접 컨트롤하기 어려운 유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서는 학생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카운셀러 선생님이 작성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학생이 미리 확인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고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학회에 참석할 때마다 현직 입학사정관들이 추천서에 관해 이야기하는 세션이 있으면 꼭 참석을 합니다. 이번에도 NACAC 학회에서 추천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다뤘는데요. 바로 추천서에 포함된 편견, 바이어스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입학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과거 입학사정관들이 웨비나나 관련 글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여서 저 역시 늘 주목하고 있었던 주제인데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추천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편견의 유형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얻은 자료와 또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와 팁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추천서가 왜 중요할까요? 추천서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질, 성격, 그리고 잠재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61%의 대학들이 추천서를 입학 평가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나 중간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추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상위권 대학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성적과 점수를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는데 추천서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2023년에 인종차별 우대 정책의 대법원 판결이 미국에서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SFFA와 하버드 사이의 법정 공방에서 교사와 카운슬러의 추천서가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채택하면서 추천서와 같은 제출 자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추천서는 학생의 강점을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쓰이지만 모든 추천서가 공정하게 작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성된 추천서가 입학사정관들에게 해석되는 과정에서도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종적 편견이 추천서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의 경우 추천서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과 내용이 다른 인종 그룹과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54만 명의 교사가 작성한 추천서를 분석했는데요. 160만 명의 학생이 800개의 대학에 제출된 추천서에서 사용된 언어가 인종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카몬앱에 제출된 60만 건 이상의 학생의 지원서와 카운셀러 추천서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카몬앱과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이며 브라운 대학에서 발표되었습니다. NACAC 학회에서는 윌리엄스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이 연구를 기반으로 추천서에 관한 세션을 진행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저한테는 와닿는 내용이었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을 주로 살펴보면 과외활동,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이죠. 그리고 STEM,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의 성과가 자주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 잠재력에 대한 언급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적게 나타났으며 같은 카운셀러가 작성한 추천서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격적인 면에서의 우수함, 캐릭터 엑셀런스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유를 창의성이나 호기심, 다시 말해서 크리에이티비티나 큐리어시티 같은 것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성실성과 노력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천서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으로만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시험 준비와 과외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 중 일부가 SAT와 같은 시험 준비나 과외를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험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그 점수를 학생의 아카데미 우수성이나 지적 잠재력과 연관짓는 경향이 낮다고 합니다. 이는 추천서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죠. 이런 편견은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났는데요. SFFA와 하버드 소송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소송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의 추천서가 백인 학생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다음으로는 추천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젠더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추천서에서 쓰인 단어들은 추천서를 읽는 입학 사정관들에게 학생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들죠. 지금 보시는 단어들이 어떤가요? 어떤 단어들이 추천서에 쓰여졌을 때 더 강하고 학생의 성과와 성취를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이번 학회의 발표에서는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지만 추천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에게는 성취를 강조하는 단어들이 더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뛰어난, 최고의, 우수한, 독특한, 상위 같은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학생의 성과와 성취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남학생들에겐 똑똑한, 재능 있는, 창의적인 것 같은 성과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사용되면서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반면에 여학생들에게는 노력 중심의 단어가 더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성실한, 부지런한, 근면한과 같은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단어긴 하지만 잠재력이나 창의성 같은 요소를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환경에 따라 추천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공립학교를 살펴볼게요. 공립학교의 카운슬러들은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우선은 많지요. 그래서 시간과 자원의 한계 때문에 추천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만들어둔 템플릿이나 반복적인 문구를 재사용할 경우가 아무래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은 추천서가 학생 개개인의 특별한 강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운셀러들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추천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고 결국 학생의 잠재력과 강점이 제한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추천서 작성이 훨씬 유리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통은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 사립학교의 카운셀러들은 추천서를 작성할 시간이 많고 종종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더 개인화된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둘째, 사립학교는 학교 규모와 학생 수가 작아 교사와 카운셀러가 학생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추천서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생의 강점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게 하죠. 셋째, 사립학교 카운셀러들은 상위권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한 추천서를 작성한 경험이 많고 입학 사정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추천서를 작성할 줄 압니다. 저는 학회의 세션에서 입학사정관들의 이야기, 그리고 커먼앱 측 또 여러 가지 대학들의 리서치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추천서가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가시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야 더 효과적인 추천서가 될 수 있을까요? 추천서는 단순히 성적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GPA나 과목의 성적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교과의 활동, 이시죠. 학생의 성과와 성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추천서가 길고 학생의 개인적 자질, 퍼스널 퀄리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수록 입학사정관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개인화된 내용으로 작성된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학생의 성격, 지적 잠재력, 리더십 등 개인적인 특성을 세세하게 담아낸 추천서는 학생이 단순히 점수와 스펙 이상의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립학교 학생들의 추천서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학, 스템, 교실 내 활동에 관한 문장이 더 많았고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다방면에 걸친 능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추천서는 학생의 배경이나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천서에서 학생들이 극복한 역경이나 도전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때 입학사정관들에게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학업적인 성과를 넘어서서 학생의 인내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좋은 추천서는 단순히 학생을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학생의 특별함을 다른 사람, 선생님 또는 카운셀러를 통해서 입학사정관들에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개인화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미국 대학 입시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에 맞춰 학생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죠. 학생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입학사정관들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공립학교 학생이라면 그 학교 환경을 감안해서 추천서를 읽겠지만 여전히 개별화된 내용이 풍부하고 자세히 작성된 사립학교 카운셀러의 추천서를 읽게 된다면 큰 인상을 받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죠.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아시안 학생들이 학원과 과외에 의존적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 좀 작다라는 편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서를 요청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추천서를 써주시는 선생님이나 카운셀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본인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창의성, 특별한 재능, 잠재력, 그리고 다양한 경험, 개인적 강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요. 특히 과외활동이나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독특한 경험도 빠뜨리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서를 작성하는 분이 학생의 다양한 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추천서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분께 참고 자료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의 활동, 리더십 경험 간단하게 문서로 정리해서 전달하면은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학생을 좀 더 입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추천서가 단순히 노력 중심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독창성 그리고 잠재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추천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서를 요청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추천서 써주실래요가 아니라 저의 창의적인 면과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한, 커뮤니티에 기여한 면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학생의 독특한 강점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추천서를 작성하는 환경의 한계를 이해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학교 환경과 리소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추천서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공립학교 카운셀러가 작성하는 추천서만으로는 학생의 강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에는 과외활동을 함께 하셨던 선생님이나 또는 지도자, 코치로부터 추가 추천서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생의 다양한 면을 보여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적극적인 준비와 소통이 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천서가 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추천서에 나타날 수 있는 편견과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서 요청할 때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 본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미국의 최신 유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